지난 2018년 8월 23일은 고잔연립 2구역 재건축을 위한 주민총회가 열린 날입니다. 한 남성이 총회 회의장 단상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자 앞에서 양복을 입은 남자 5명이 그 남자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막힌 남성 뒤에 서 있던 흰색 옷을 입은 남성도 막힙니다. 손목에 노란 띠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노란 띠, 조합 설립을 찬성하는 사람은 파란 띠를 착용하고 총회를 한 겁니다. 경호 요원을 한 10명 가까이 고용해서 그 질문하든가 또 이렇게 앞에 나가서 항의하려는 사람들을 다 제압하고 또 사회자가 발언권을 주지 않아가지고 아주 분노한 그런 주민총회를 보고 나서 야,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항의를 했는데 또 그렇게 항의하는데도 여전히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늦어질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7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잔연립 2구역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고잔 2구역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다 달랑 한평생 빌라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빌라 한 채를 갖고 있는데도 거기에 또 대출까지 껴있고 또 이 근 지역에 이번에 분담금이 한 2억 가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동네 어르신들은 다 쫓겨나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재건축이에요? 고잔연립 2구역의 재건축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회 구성원과 재건축을 하더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주민들, 그리고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재건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산재한 고잔연립 2구역, 이곳의 재건축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현장 포착 사진원에서 알아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고잔연립 2구역입니다. 2017년 11월 이곳은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이 고잔연립 2구역 주민들은 재건축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부터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잔연립 2구역은 현재 지어진 지 30년이 된 주택도 있고 15년, 5년 된 주택도 있습니다. 이곳이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된 데에는 노화로 인해 부식되고 갈라지고 벽이 내려앉은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2구역이 30년이 된 연립단지입니다. 연립단지인데 현재 898세대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 불편사항은 기반시설, 노후화, 이게 제일 문제죠, 지금 현재. 고잔연립 2구역은 지난 2017년 11월 24일 노화로 인해 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 기본 계획이 결정됐습니다. 일단 그냥 부를 때도 위에 자다 보면 코가 시려갖고 뻘개져요. 그리고 이제 집에 이제 겨울 되면 또 곰팡이가 쓸고 하는데 곰팡이 쓸다 보니까 집을 다 막아버렸어요. 보시다시피 단열재로 다 유리를 막아버리다 보니까 또 어두워요. 또 계속 불을 켜놓고 살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고 뭐 곰팡이 때문에 애들 또 아토피도 도지고 곰팡이가 피어서 단열재로 막아도 보고 페인트도 칠해봤지만 단열이 되지 않아 창문에는 습기가 맺힙니다. 부엌도 방안도 창문은 계속 젖어 있습니다. 누전 등의 안전사고에도 취약해 보입니다. 또 옥상과 맞닿은 이 집은 환풍기를 통해 바람이 들어와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 환풍기를 막아놓은 상태. 목욕탕은 이제 환기가 안 되다 보니까 겨울에 추워서 다 막아버렸어요. 환기통을 막았다 보니까 환기가 안 되다 보니까 곰팡이가 슬고 또 실수로 들어가면 너무 추워요. 막았다고 해도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다 보니까 또 냄새가 심하잖아요. 우리 화장실 갔다 오면 들어갔다 나오면 또 심하고 하다 보니까 양초를 항상 거기다 켜놓고 살거든요. 추운 겨울에는 15평 남짓한 연립의 난방비가 30만 원 가까이 나오기가 다반사고, 더운 여름에는 냉방비로 전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뭐 거의 집에 생활하는 그 차지하는 비용 중에서 난방비가 한 80% 차지한다고 봐야죠. 네, 집에서 요즘에 많이 생활 안 하는데도 난방비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노후화로 인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면 시멘트가 부식되어 철 구조물이 그냥 드러나 있습니다. 갈라져서 벽과 창문 틈이 벌어진 것은 기본입니다. 고잔 연립 2구역의 바깥은 어떨까요? 벽 여기저기가 갈라지고 창문과 벽을 잇는 틈이 벌어졌습니다. 갈라지고 부서진 벽은 손만 잠깐 가져다 댔는데도 부서져 내립니다. 벽이 주저앉아 내려앉은 것도 있었고, 지지하는 기둥과 벽 틈이 어른 손이 들어갈 만큼 벌어져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고잔 연립 2구역 대다수의 주택이 안전의 위험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손이 이렇게 들락날락할 정도로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벽 곳곳은 갈라지고 창문과 벌어진 틈도 보입니다. 안전이 심각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재건축으로 지정이 됐지만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잔 연립 2구역이 현재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이유 첫 번째는 추진위원회와 주민들 사이 갈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잔 연립 2구역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찬성하지만 현재 추진위원회를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또 주민을 위한 재건축이 아니라면 재건축을 반대하겠다고 말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찾아가서 위원장하고 약속 잡고 면담을 했었고요. 이제 그게 이제 여의치 않아서 또 대화가 전혀 신뢰할 수 없고, 자기들 잘하겠다, 믿어달라, 그렇게만 얘기하고는 그 다음에는 후속 조치가 없어서 우리가 이제 해임총회를 발의했습니다. 이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 해임하고. 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신뢰하지 못해서 해임총회까지 했던 주민들. 이 주민들은 고잔 연립 2구역의 재건축이 바르게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바른회를 구성했다고 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반대하는 모임이 아니라 모두가 원하는 재건축을 위한 바른 모임이라는 것이죠. 재건축하는데 이 공정하고 투명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되면 조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고소고발 없이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능한 분담금은 적게 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었다가 현재는 바른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복희 씨는 현재 추진위원회의 진행 방식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추진위원을 한다 그러면 한 달 기간을 두고 접수를 받고 해야지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요만은 지금 이면지에다가 있지 하면은 누가 그걸 보겠냐고요. 안 보죠. 여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통장, 반장들이 주민들한테 추진위원회 그거 해라, 추진위원들 모집을 하는 공고가 뜨겠지 했는데 전혀 안 뜬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어느 날 추진위원 그거 됐다라고 통보가 왔더라고요. 이게 뭐? 주민은 직접 찍은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공고 안내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추진위원회 공고문은 건물 입구 하얀 벽이 A4 사이즈로 붙어 있습니다. 최복희 씨는 추진위원으로 등록하지도 않았던 자신이 추진위원이 됐다는 게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제작진은 최복희 씨에게 현재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위해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보내온 조합 설립 동의 안내 책자에 대동 11차 가동과 시크릿 주택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고잔 연립 2구역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된 주택인데도 말입니다. 최복희 씨가 준 조합 설립
동의 안내 책자를 찾아봤습니다. 최복희 씨의 말처럼 대동 11차 가동과 시클릿 주택이 들어가 있어야 할 부분에 두 곳의 지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최복희 씨는 이상범 추진위원장과 얘기한 부분을 제작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지금 조합 추진위원장님하고 지금 녹음을 할게요. 이 책자에 대해서 실거래가가 지금 예시라는 거 대동 11차 가동에 대해서 573-1번 대동 11차 가동뿐이 아니고 네. 전체적으로 두 군데라는 거.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2억이라고 얘기해놔요. 예. 없으니까. 예시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예시예요? 예시죠. 예. 그러면 나중에 확정 아니죠? 확정은 아직 나중에 나옵니다. 최복희 씨는 제작진과 얘기를 하면서 재건축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주민으로서 현재 고전 연립 2지역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주민을 위해서 투명하게 일 처리를 하면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자가 조합 설립 동의 안내 책자입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와 함께 고전 연립 2구역의 모든 연립주택의 실거래가가 안내돼 있습니다. 대동 11차 가동과 시크릿 주택은 빠진 책자입니다. 그 이유를 추진위원회 입장에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작진은 추진위원회의 현재 입장은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상범 추진위원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거절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고전 연립 재건축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저희 인터뷰 좀 부탁드리려고 연락드렸거든요. 저 위원장 개인의 생각은 이제 하합해서 잘 가고 있으니까 인터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저 혼자 덮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한번 얘기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범 위원장은 제작진의 계속된 설득에도 인터뷰를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제작진에게 온 한 통의 문자 메시지. 해당 인터뷰와 관련하여 한 말씀 올리자면 지난 수개월간 몇몇 소유자들로 인한 분쟁으로 가슴 아픈 시기를 보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은 절대 다수의 소유자들이 합심해서 재건축을 원만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추진위원회의 진행 방향에 반대 의견을 내시던 소유자들도 조만간 있을 조합의 창립에 참여하자는 쪽으로 자체적인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문자만으로는 추진위원회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기에 추진위원장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로 인터뷰를 다시 부탁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없었습니다. 제작진은 발언회 박병갑 대표와 만나 실제 주민과 추진위원회 사이가 어떤 분위기인지 물어봤습니다. 추진위원장은 지금 여기 저희하고 잘 협의가 돼서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사실 추진위원장이 정보공개 청구를 안 해서 청구한 거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해서 저희들이 그분을 고소해 놓은 상황에 있고요. 한 토지 소유자들 한 6분이 그분을 고소를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정보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청에서도 저희가 이제 시청에다 요구를 했는데 시청에서도 시정 명령을 내렸거든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거를 풀기 위해서 대화 한 번도 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이 주민들을 호도하는 그러한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박병갑 씨는 현재 추진위원회가 투명하지 않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홍보 대행업체 직원을 써서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 흔히 재개발, 재건축 때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과 동의서, 서명 등을 맡기는 곳이 홍보 대행업체입니다. 홍보 대행업체 직원은 OS 요원, OS 홍보 요원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OS 홍보 요원을 쓰지 말자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이 OS 홍보 요원이라는 거는 사실 바빠서
이 추진위 사무실이나 총회나 이런 때 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지금 총회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알려주고 그분들에게 서명 결의서를 받아서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서명 결의서를 주민이 소유자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자기 의견을 넣어서 결의를 하도록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 OS 홍보요원들은 이 추진위원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제하도록 그래서 추진위원장이 원하는 쪽에 안건이 다 통과되도록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왜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돈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OS 홍보요원을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박병갑 씨의 말처럼 주민들은 현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을 때 거짓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재건축을 안 했으면 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게 비싸게 하니까 재건축 안 하는 게 좋긴 하지. 좋긴 하지만 그렇단 저렇단 말이시 해야 되는데 그냥 도장 받으러 다니고 뭐한 재건축한다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재건축이 뭔가 우리 와서 그냥 무슨 말도 듣고 도장 찍어주고 오는 거야. 그래 모르고. 그러면 그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랬어요? 무슨 설명도 안 해요. 여기 재건축한다고 도장 찍어달라고. 아 그래요? 뭐 다른 설명 안 하고 이제 재건축하니까 도장 찍어달래요? 뭐 여기 뭐 어떻게 된다, 뭐 분담금이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뭘 먼저 하는 사람은 재건축한다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겁신하니까 찍어주고 나중에 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다 하니까 아유 그러냐고 그러면 그거는 해야지 그리고 찍고 이랬어. 추진위원회에서 받았던 동의서의 대부분은 OS 홍보요원들에 의해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은 OS 홍보요원들에게 재건축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쫓겨날 바에는 차라리 재건축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제작진은 전국대학교 부동산교육협의회의 장계영 회장에게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을 살펴보면 추진운영위원회는 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훈령이라든가 이런 지침에 의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관할 시장이나 군수에게 그러한 내용의 문제점을 상의하거나 문의하면 관할 시군에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주민들에게 설명 안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계영 회장은 추진위원회가 OS 요원을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관할시와 군의 문제점을 상의하거나 문의하면 시, 군, 구에서 추진위원회의 운영 규정 등을 살펴본 후 시정 공고를 하거나 추진위원회를 해임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추진위원회가 친인척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금 추진위원장이 지금 추진위원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아내가 지금 추진위원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의 동생도 추진위원이고요. 그분의 삼촌도 추진위원이고 그분의 재수 씨도 추진위원입니다. 그리고 또 상가 소유주인 그 지인이 있는데 그분도 추진위원이지만 그분의 아내도 추진위원이고 그분의 재수 씨가 2명 있는 걸로 아는데 그분들도 추진위원이고요. 또 여기 옆 조합의 아내도 추진위원이고 그 딸도 추진위원이고요. 이런 식으로 가족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 또 이 지인들이 아주 그냥 뭉쳐가지고 추진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추진위원회 자체가 친인척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들의 이익을 위한 집단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장계영 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추진위원장은 5명 이상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추진위원은 말 그대로 토지 등 소유자이면 누구나 가능하게 돼 있어요. 친인척이 토지 등 소유자인지 그렇지 않는 사람은 추진위원회의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장계영 회장의 말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주일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추진위원으로 구성된 이들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아닐 경우에는 문제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추진위원장이 현재 편법으로 고잔연립 2지구 반지하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위원장님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야. 집만 지금 현재 갖다 놓고 살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근데 혹시 진짜로 그 추진위원장님이 오셔서 살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뭐 보신 적? 제가 여기 반장이에요. 아, 여기 반장이세요? 예. 아, 그러면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세요? 예. 실제 살고 있는 주민의 말에 따르면 추진위원장이 이곳에서 자거나 살고 있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화장실. 제작진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계량기를 확인해 봤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하는 계량기 숫자판은 멈춤 그대로였습니다. 주민들이 말해준 현재 추진위원회의 상황들, 주민들의 의심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커져만 갑니다. 주민들이 국민청원에 넣어봤지만 구청 담당자에게 돌아온 말은 이곳에 사람이 사는 형태가 갖춰져 있다면 주거로 인정한다는 것. 재건축을 두고 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만 갑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휴대폰 안에는 이삼범 추진위원장이 저희 제작진에게 보낸 인터뷰 거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고잔연립 2구역에는 하루라도 빨리 재건축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유자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아주시고 프로그램을 제작하심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읍소합니다. 자, 추진위원장의 말처럼 고잔연립 2구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재건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주민들이 만족하는 고잔연립 2구역의 개선 방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잔연립 2구역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모든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편과 처지가 이렇게 다른데 이분들에게 모두에게 가능하면 이익이 되는 그러한 재건축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소유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반드시 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주민들과 그래서 소통하는 그러한 재건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잔연립 2구역은 안전상의 문제로 재건축이 돼야만 합니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조합이 설립되면 그 이후에는 투명하고 바른 시공사 선택으로 모든 주민이 재정착하는 데 최적의 방법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제 뭐 사람이 얼마나 살겠어. 그냥 피언특히 살다 죽으면 그만인데 재건축 빨리 되면 돈도 없고 나갈 데도 없고 노인네들 혼자 아파트나 들어서 저런 아파트에 들어서 노인네들 혼자 살면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죠.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파트 파묻기 죽어도 이 연립 파묻기 죽어도 난 못 나간다잖아요. 아직도 애들 가르치느라고 저 잘나면 집 가지고도 거의 한 8천만 원씩 대출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나가요? 못 나가지. 나는 진짜 아파트 짓는다고 저기 떼게 두셔도 나는 거기에 파묻기 죽으면 죽었지 난 못 나가요. 고잔연립 2구역의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재건축을 하게 되면 분담금으로 인해 쫓겨나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이주 대책과 보상 문제도 확실하게 해야만 합니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원주민이 쫓겨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재건축은 안 하는 것만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재건축 추진을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지금 현재 재생에 대해서 좀 뒤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게 추진위가 백지화된다면 재생도 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도움도 받고 어르신들의 분담금도 적고 함께 갈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 대한민국에서는 재건축하면 분담금 그걸로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 쫓겨나야 됩니다. 내 부모가 살고 있다면 그렇게 쫓겨내두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주민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며 돈 때문에 주민이 재산권을 포기한 채 떠나야 하는 상황은 없어야 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에 있어서 가장 좋은 계획과 방법은 원주민이 모두 만족하고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 대책까지도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잔연립 2구역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잔연립 2구역은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라도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다수의 행복을 위해 이곳을 떠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원주민들을 위한 재정착의 방법까지 고민하고 계획하는 재건축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현장 포착 사실은이었습니다.